안녕하십니까. 박람회 때 본 거를 한번 해보려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과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이번에 박람회 때 너무 바빠가지고 릴들을 잘 못 봤는데 그래도 10만원 얼른 뛰어가서 하나 본 게 있지. 이제 한번 레디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낚시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면 이 릴은 10여 년 전에는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소리 질러.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낚시인들의 로망. 그게 뭘까요? 금콩이죠. 금콩에 왜 사람들이 매료가 됐냐? 이 금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색깔 바디에 장구통 릴이라는 약간 그런 갬성이 있었어요. 갬성. 이 갬성을 알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마이크로 모듈 기어라는 메인 기어와 피니언 기어가 아주 촘촘하게 만든 그런 기어가 들어갔다고요. 일반 릴의 톱니의 개수보다 3배에서 4배가 더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고하고 힘을 많이 받죠. 그러면 릴링감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간 이 선상 낚시에서 타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고, 낚싯대에는 이거 하나씩 딱 걸어놓으면 뭐라 할까, 낚시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고기를 안 잡아도 이것만 걸어놓으면 그냥 오늘 낚시 다 한 기분이었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오시아 콘퀘스트 CT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이 녀석이 뭐냐, 요 위에 보시면 여기가 수심 체크가 가능한 릴이거든요. 이런 CT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쓰질 않았어. 금콩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있던 아저씨들은 이걸 사서 썼지. 이 녀석을 쓰고 싶은데 손목이 너무 아파. 딱 봐도 무거워 보이죠. 거의 R형 같죠. 여기서 많이 쓰던 기종이 뭐냐면 201 PG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PG가 뭐의 약자냐? 파워기어, HG는 하이기어. 이 두 종류가 나왔고요. 300번 큰 스펙의 PG와 HG가 나왔다. 근데 가장 인기 있던 것들은 이 녀석들이었어요. 이게 출시됐을 때 가격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판매가 됐던 일입니다. 그 기억에서 4.8대 1인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4.8대 1이라고 하면 한 바퀴에 48cm가 감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시마노의 금콩은 달라요. 4.8대 1이지만 한 해 전에 사권량은 최대 건상장 60cm다. 다르죠? 6.2대 1은 78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와와 뭐 한국 조구사 걸 쓰다가 이 기어비를 보고서 아 48cm 감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려보면 엄청난 부하를 가졌다라는 말이야. 그럼 어떡해요? 힘들어. 왜 금콩이 힘들까라고 의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어요. 1호가 440m 정도 감기는데 사실 380, 400m 정도 감기는 것 같아요. 요것은 자기네 이거 일본 라인, 얇은 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이거 중고도 지금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인기가 없어. 왜? 무거워서 그래. 무거운 거 앞에 장사 없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있어봐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나 했는데 25년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오시아 콘퀘스트 25년 CT가 나온 거죠. 이 녀석이 나온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네요. 그 LCD 창이.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기어비가 세 종류 나온 거예요. PG, 파워기어, MG, 미들기어, 하이기어 3가지가 나온 거예요. 4.8대 1은 57cm 조금 덜 감기죠. 그리고 미들기어는 5.5대 1인데 66cm가 감기고요. 하이기어는 6.5대 1인데 78cm 똑같이 감기네요. 기어비는 6.5대 1이지만 실제적으로 감기는 양은 똑같다. 하이기어는. 네, 파워기어 4.8대 1인데 이 녀석이 57cm로 3cm가량 적어졌다. 이 3cm가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추를 달고 감을 때 더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무게 차이를 보면요, 300g이고요. 우리가 종전에 있던 금콩 같은 경우는 340g이에요. 330, 340g입니다. 왜 여기서 10g 차이씩 나냐면 핸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봤는데 너무 가벼운 거야. 이게 40g 차이인데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요. 조금 더 컴팩해졌다. 손 안에 더 잘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시면 드랙력이 8kg죠. 드랙력도 향상이 됐다라는 거야. 나는 왜 드랙력이 향상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어. 이거 분해를 안 해봤는데 어쨌든 같은 파워기어로 따지다면 6kg에서 8kg로 늘었다. 3kg가 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거든. 40g이 가벼워지고 사이즈가 컴팩해졌고 드랙력 2kg가 증가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1호가 400m 감기고 1.5가 260, 2호가 200m. 이거 봐봐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요건 얘네가 표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1호가 400m면 2호가 200m 감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1호가 440m인데 2호가 200m.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에 쓰던 금콩 CT는 1호 440m가 안 감겨요. 380에서 400m 감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400m 정도밖에 안 감길 겁니다. 아니면 이거 출시했을 때에 시마노에서 나왔던 합사가 1호가 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1호가 440, 2호가 200인데 뭔가 안 맞아요. 그죠? 여기는 1호가 400인데 똑같이 2호는 200이다. 어쨌든 권사량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0 사이즈들도 세 가지의 기어비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무게가 385. 이거는 뭐 거진 제주도권에서나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써요. 못 써. 왜? 무거워서. 서해권에서 쓰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200g 넘어가도 무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마노 염월 프리미엄은 230g으로 30g을 감량해서 나왔거든요. 230, 260 요 사이즈는 이제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 오시아 콘퀘스트 CT는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피니티 드라이브, 회전 저항을 극적으로 저감, 발상의 전환으로 불가능 도전하는 인피니티 드라이브. 보다 강하게 가볍게 감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시마노가 개발한 새로운 기구 피니언 기어를 지지하는 두 개의 그리스 베어링 중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말하는 피니언 기어가 하나만 고정이 돼 있냐, 양쪽으로 돼 있냐. 요것은 다이와에서 얘기하는 더블 서포터 기능인 거고요. 시마노에서는 인피니티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고 어떻게 지지하느냐, 피니언 기어를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과 릴링 감도가 다릅니다. 요즘에 나오는 국산 릴들도 이렇게 두 개를 써요. 그래서 릴링이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S 컴팩트 바디, 릴 본체의 컴팩트는 물론 전원 케이블 없잖아. 전원 케이블 없잖아. 전원 케이블의 커넥터를 종료품과 반대쪽에 배치를 하질 않았잖아. 케이블이 없잖아. 이게 전동릴이 아닌데 왜 커넥터를 끼냐? 시마노 관계자분들 요거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지 교환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면 동전 같은 거 전지가 들어가요. 그 전지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돌돔릴 같은 일은 수심 체크는 그냥 뭐 20년 쓸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전지 교환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전지 교환이 된다. 전지 교환은 다 됩니다. 소형릴들은.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까보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 금콩 24년 금콩 신형으로 나왔던 거는 종전의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아니고요. 듬성듬성해진 이빨을 갖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이크로 모듈 기어라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초소형 정밀 기어와 정교한 보디 하우징에 의해 지금까지 체험한 적 없는 실키한 릴링감은 실현. 종래 기어와의 진동 비교에서도 진동 레벨은 절반 이하다. 또 기어가 맞물리는 톱니를 증가시켜서 종래 기어를 능가하는 강도를 확보했다. 부드러운 필링과 강함으로 양립시킨 시마노 독자적인 기어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 모듈 기어 라는 특허권이 시마노에서 이제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 내년에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회사들이 아마 저렇게 촘촘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이렇게 가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공하는 시간이 2배, 3배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업체들이 특허가 끝난 후에 시연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가네 바디, 하가네란 철로 돼 있다는 바가예요. 튼튼하다. 합금 바디, 마그네슘 바디, 뭐 CI4 바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량으로 강성도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 금속을 사용하는 것으로 릴의 휘어짐은 삐뚤어지면 확실하게 억제 섬세한 기어에 맞춤을 지키며 원활한 릴링 가능하게 한다. 왜 하가네 바디가 이게 중요하냐면요. 릴과 하우징 자체가 튼튼하고 유격이 없어야 스풀축이나 기어가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없단 말은 릴링감이 부드럽고 훨씬 안정적이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유지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익사이팅 드랙 사운드요. 예, 요거는 저한테 튜닝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거 좀 섭섭하네. 익사이팅 드랙 사운드 안 될 거예요, 이거. 이게 왜 안 되냐면 전동릴에 들어가는 설명서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익사이팅, 일렉트로닉 익사이팅 드랙 사운드라고 해갖고 드랙이 나갈 때 띠디디디 나는 건데 지금 이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전동릴에만 들어가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다 넣어놨어요. 지금 요거하고 요 컴팩트 S바디 요거는 시마노 관계자분들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면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ARB 특수방청 처리로 베어림 자체에서 실시함으로 녹에 대한 내구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SARB는 심지어 측면을 방청 소재로 실링하고 베어링 내부의 염분 재결 정화에 따른 염분 얼룩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사실은 베어링은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베어링을 오래 쓰고 오래 못 쓰고 하는 거라서 웬만한 업체들은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간에 금속 가공 기술을 살려 진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시마노의 설계 사상이 무슨 말이냐? 통 금속을 갖다가 기계를 이용해서 깎아서 커버나 하우징을 만드느냐 아니면 사출로 찍어내서 만드느냐예요. 아무래도 가공을 하는 것들은 1000분의 1 공차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격이 없고 튼튼하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간의 몸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마노의 신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엑스 프로텍트 난공블락 방수 시스템, 방수벽과 특수 발수성 그리스를 법용하여 드라이브 스풀축, 기어 스풀축 베어링에 물의 침입을 견고하게 막는다. 스플렛 측에서 방수 이거 다 무시하세요. 이게 물에 젖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에 젖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건조를 잘 시키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금콩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나가는 베어링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는 거의 잘 나가요. 낚시 갔다 와서 세척 한 2-3번 안 하면 무조건 나가는 베어링들이 있어요. 그 베어링이 이게 아무리 실링을 한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LED 백라이트, LED에 백라이트가 들어갔다, 불 켜진다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폴레버는 금콩에도 들어가 있죠. 시마노에서 나오는 모든 장구통 릴들의 형식을 띈 릴들은 이제는 그 폴레버라고 옆에 움직이는 거 있죠. 폴링 속도를 조정하는 그것은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도의 전력과 그 재현성을 실현하는 오시아 콘퀘스트 CT 뉴 모델은 텐션을 가해도 감기가 무거워지지 않는 신형 폴레버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 폴레버가 텐션을 가해도 감기가 무거워지지 않는 신형 폴레버, 이게 어디에 생긴 거냐면 23년식 염월 프리미엄에 처음 장착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폴레버라는 게 어쨌든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잠근다라는 건데요, 잠그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지렛대처럼 올려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쓰던 폴레버, 구형 18 염월 프리미엄에 들어갔던 폴레버는 올리면 폴링도 느려지지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스풀의 축을 눌러주기 때문에 감는 것도 무거웠거든요. 23 염월 프리미엄하고 오시아 콘퀘스트 CT 뉴 모델에는 요 안에 1A 베어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눌러서 아무리 감아도 감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것도 약간 신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어링이 많아지는 순간 관리는 더 힘들어진다.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1A 베어링 때문에 또 거기에 좀 부식이 생긴다면 릴링감까지 해칠 수 있는 약간 그런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장치입니다.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지. 릴링을 간섭을 안 해요. 여기에서 시야각이 확대된 뉴 라인 카운터. 라인 카운터가 좀 커졌던 것 같다라 얘기했잖아요. 좀 커진 것 같아요. 고내구 클러치, 고내식 스테인리스 부품을 가져다주는 내구성 및 엑스 프로텍트에 대한 방수 성능 등 오시아 콘퀘스트가 쌓아 올려온 철벽에 강한 완전하게 답습.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닷물이 릴에 많이 유입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유입은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4만 4원의 기온을 갖고 있어요. 아침엔 춥고 또 오후엔 덥고 오후엔 덥다가 또 저기 춥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릴 안에 습기가 찹니다. 결로가 생기잖아요. 그 결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베어링이 부식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결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결로 관리가 뭐냐?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사이즈에도 200번, 300번의 선행 투입된 MG 모델 미들 기어라는 거죠. 55mm 더블 핸들을 장착해 타이라바 케빈보다 폭넓게 대응하는 라인업을 맞췄다. 딱 잡아보니까 작아 보이죠? 좀 기존 거랑 좀 작아 보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작다란 말이야. 만져봤는데 조금 작더라고요. 이번 오시아 콘퀘스트 CT에 탑재된 뉴 라인 카운터는 기존의 기능에 권상거리를 알림을 플러스 시켰대요. 카운터를 보지 않고도 바닥으로부터 권상거리를 알 수 있다. 미터별 알림음을 제공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권상거리 알림을 알아주는 선택이 가능해요. A5, A10, A15, A20, A25 오프 소리가 나지 않는. 저는 만약에 이걸 산다면 소리 나지 않는 걸로 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뻗어 있었는데 시야각을 이렇게 해서 시인성을 좀 높였다. 5도 기울였답니다. 강력하지만 작은 사이즈,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S 컴팩트 바디. 좀 작게 느껴졌어요. 그치? 3.9mm가 작아졌네. 그래서 좀 작게 느껴졌구나. 이래서 있잖아요, 이 잡는 게 파지감이 1mm, 2mm만 다녀도 확 다르게 느껴져요. 잘했어. 요 차이가 큰 힘을 발휘한다. 작은 직경의 사이드 플레이트를 오프 세팅하여서 높이도 억제하고 파밍성이 향상됐다. 2.3mm가 낮아졌고요. 3.9mm가 폭이 좁아졌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0g을 경량화했으니까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시원하게. 핸들도 파워 핸들이 여기가 얇아졌다. 의미가 없다. 요거는 300 모델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됐다. 큰 의미가 없다. 네, 요거는 요 그립은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 물집백이에요. 요렇게 라운드지게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잘라서 썼어요. 이렇게 둥글게. 요렇게 오늘 신형 오시아 콘퀘스트를 알아봤는데 300g의 컴팩트해진 바디에 저 정도의 제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고 싶네요. 저는 이제 타이라바를 좋아하고 타이라바를 하는 사람으로서 릴링감이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릴링감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릴링감 안 좋은 어떤 업체 거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릴링감에서 제가 오는 만족도가 크거든요. 근데 사실
릴링감은 시마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솔티가나 뭐 호우가나 뭐 릴링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쓰는 것들이 아폴로나 염월 프리미엄 시마노 거지만 마이크로 모듈 기어와 하간의 바디에서 오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양날의 칼이죠. 가볍게 만들어서 릴링감이 좀 떨어지고 내구성이 좀 떨어지게 쓸래? 아니면은 무겁게 만들지만 릴링감 좋고 내구성 좋게 쓸래라고 얘기하면 전 조금 무겁게 쓰면서 릴링감을 좋고 내구성 좋은 릴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런 릴들이 쓰면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관리만 잘해준다면. 하여튼 그래서 시마노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티레가 드디어 6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스티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릴 중에 하나가 스티레거든요. 스티레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릴이고 이번에 25년식 스티지가 그럼 어떤 릴로 변형돼서 나올까? 스티레라고 하면 이제 초경량 릴의 시대를 연 릴이에요. 사실은 큰 역할을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어디서든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근데 뭐 선주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정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용생! 어제는 불러가 어제는 잘 나와 오늘은 안 나와 오늘은 안 나와 오늘은 안 나와 어제는 잘 나와